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아침 공복에 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당뇨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약도 인슐린 주사도 멈추게 한 그 한 잔을 직접 보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그 한 잔이 죽은 췌장을 다시 살리고 인슐린 분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당뇨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잘못된 아침 습관과 탄수화물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흰 쌀밥 대신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믹스커피로 아침을 넘기면 우리의 췌장은 매일 조금씩 지쳐갑니다. 저는 병원에서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봅니다. 그러나 단지 아침 공복에 마시는 그 한 잔을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떨어지고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췌장은 죽은 게 아니라 단지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췌장을 깨우는 열쇠는 바로 배가 고플 때 마시는 단 한 잔, 그 한 잔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분비와 대사질환 분야에서 일해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절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 바로 췌장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뇨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라고 믿던 분들이 단 한 달 만에 인슐린을 줄이고 어떤 분은 약을 완전히 끊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매일 잘못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피로함과 저림,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저혈당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훨씬 더 가까운 곳, 매일 아침 우리가 췌장을 대하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단 한 잔, 그것이야말로 지친 췌장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인의 당뇨병은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숨은 당뇨병,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췌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부릅니다. 대한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같은 나이라도 한국인의 췌장 기능은 서양인보다 30에서 40%나 낮습니다. 즉 같은 60세라도 서양인의 췌장은 여전히 절반 이상 활발히 작동하는 반면 한국인의 췌장은 이미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생활 습관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흰 쌀밥을 하루 3번 먹습니다. 밥은 부드럽고 소화가 빠르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밥만 먹고 채소와 단백질은 적게 먹습니다. 이게 바로 췌장을 혹사시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방식입니다.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는 걸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모든 이동을 대신해 주니까요. 이렇게 운동량이 적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쓰지 못해 인슐린 저항성이 빠르게 생기고 결국 췌장이 두세 배 더 일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한국인은 경쟁이 치열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압박이 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혈당이 올라가고 췌장은 그만큼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체중이 정상이고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이미 숨은 당뇨병 상태에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치명적입니다. 첫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작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둘째는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루 3번 흰 쌀밥을 먹고 떡이나 라면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즐겨 먹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는 빠르지만 혈당을 순식간에 올려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라면 한 그릇, 떡 몇 조각만으로도 인슐린은 평소보다 두세 배 더 분비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형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엔 지하철, 낮엔 사무실 의자, 저녁엔 텔레비전 소파,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음식은 계속 들어오니 췌장은 그만큼 더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활을 서울 체형이라고 부릅니다. 버스와 엘리베이터, 믹스커피와 간식으로 이어지는 도시의 하루 속에서 우리의 췌장은 쉬지 못합니다. 마치 야근을 반복하는 회사원처럼 췌장은 매일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그 췌장은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 힘이 없어지고 당뇨병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만이 당뇨의 원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당뇨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전혀 비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른 체형, 즉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자주 봅니다. 나는 살이 안 쪘는데 왜 당뇨가 생겼죠? 하고 묻는 분들 말이죠. 이분들은 식단을 엄격히 조절하고 매일 운동도 하지만 혈당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췌장이 이미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췌장이 그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사를 합니다. 흰쌀밥이나 빵은 물론 잡곡밥까지 완전히 끊어버리죠. 처음엔 혈당이 잠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몸이 더 피로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췌장은 음식을 통해 신호를 받아야 인슐린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 음식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인슐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슐린 분비량이 줄고 세포는 당을 받아들이지 못해 오히려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저는 이런 상태를 조용한 췌장마비라고 부릅니다. 즉 살이 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췌장이 쉴 틈 없이 일하다가 결국 기능을 잃는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당뇨의 핵심은 체중이 아니라 췌장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살의 남성분이셨습니다. 평생을 흰 쌀밥과 튀김 반찬으로 식사를 하셨죠. 젊을 때부터 그게 가장 든든하고 맛있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아침엔 흰 쌀밥, 점심엔 김치찌개와 돈가스, 저녁엔 라면이나 전을 즐기셨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같은 식습관을 이어가던 어느 날 혈당이 갑자기 200을 넘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인슐린 수치는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췌장은 이미 극도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상태를 보고 췌장이 밤낮 없이 일하다가 결국 탈이 났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흰 쌀밥과 튀김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췌장이 인슐린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하루 3번, 매 끼니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췌장은 마치 10년 동안 밤샘 근무를 하는 직원처럼 쉼 없이 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 힘이 없어졌고 혈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사 순서를 바꾸고 아침에 따뜻한 환기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3달 후에는 인슐린 수치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췌장은 죽은 게 아니라 쉬면 다시 살아나는 기관이라는 걸 그분이 직접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쳐버린 췌장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약이나 주사가 아닌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실천해온 췌장 회복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이 이미 약해져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 사람들에게 저는 언제나 한 가지를 먼저 권합니다. 바로 환기차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분비 질환 환자들을 보면서 수많은 약을 사용해 봤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환기차가 오히려 당뇨약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기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식물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기는 췌장 속 베타세포를 자극해 인슐린이 스스로 다시 만들어지도록 돕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약은 외부에서 인슐린을 억지로 공급하지만 환기차는 췌장이 제 기능을 되찾게 하는 조력자입니다. 또 환기차에는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을 잡아주는 성분이 있어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거나 공복 시에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실제 임상 결과에서도 환기차의 효과는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분비가 거의 멈춰 있던 환자들이 환기차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6주에서 8주 사이에 인슐린 분비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혈당의 급격한 변화가 줄어들고 공복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안정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줄이거나 중단해도 혈당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린 황기 10g, 즉 손으로 한 줌을 1리터의 물에 넣고 끓이세요. 약불에서 20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연하고 부드러운 향의 차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진하게 마시고 싶다면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천천히 달이세요. 이렇게 끓인 황기차를 하루 종일 물처럼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보온병에 넣고 들고 다니면 좋습니다. 보통 2에서 3주 정도 연속으로 마신 후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리듬을 찾게 됩니다. 꾸준히 마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식후 졸음이 줄고 공복 혈당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췌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가 생기면 제일 먼저 밥부터 줄입니다. 쌀밥은 당을 올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췌장을 더 약하게 만드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췌장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아예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면 췌장은 이제 내가 일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점점 줄고 나중에는 정말로 기능이 떨어져 버립니다. 쉽게 말해 오랫동안 악기를 연주하지 않으면 손이 굳듯이 췌장도 너무 쉬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췌장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밥을 아주 조금이라도 먹어야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며 자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 고구마처럼 소화가 천천히 되는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췌장이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균형 있게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탄수화물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에 있습니다. 흰 쌀밥, 흰 빵, 떡,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가 너무 빨라서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은 갑자기 밀려드는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빨리 지칩니다. 반대로 현미밥, 잡곡밥, 고구마, 보리,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많고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혈당이 서서히 오르고 췌장이 급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들에게 밥은 끊지 말고 밥의 색을 바꾸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흰색에서 갈색으로 부드러운 것에서 씹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만이라도 흰쌀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보세요.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포만감이 길어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됩니다. 라면이나 떡처럼 당을 급하게 올리는 음식은 췌장을 혹사시키는 반면 고구마나 귀리 같은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은 췌장에 휴식을 줍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비결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는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췌장에게 제대로 쉬는 시간을 주는 것, 즉 중간중간 군것질을 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씩 자주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 조금씩이 췌장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입에 넣는 순간 아주 작은 과자 한 조각, 믹스커피 한 모금이라도 위장은 바로 소화를 시작하고 췌장은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아침, 점심, 저녁뿐 아니라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잘 시간 빼고는 계속 야근을 하는 셈이니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원래 췌장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쉬면서 소화 효소를 새로 만들고 인슐린을 채워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식으로 그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끼를 드시되 그 사이에는 물이나 차만 드시고 아무것도 씹지 마세요. 과자 한 개, 빵 한 조각, 과일 한 입도 모두 췌장에겐 일하라는 신호입니다.
식사 후 4에서 5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위와 췌장이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소화효소가 다시 채워지고 인슐린 분비 리듬도 안정됩니다. 실제로 간식을 끊기만 해도 속이 편해지고 식후 졸음이 줄어들며 공복 혈당이 내려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결국 췌장을 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이것은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췌장을 깨우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침은 몸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마시는 한 잔은 췌장이 무리하지 않고 부드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는 약보다 따뜻한 한 잔이 먼저입니다. 그 한 잔이 바로 환기차나 사냥마입니다. 환기차는 인슐린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고 밤새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산약은 부드럽고 점성이 있는 성분인 뮤신을 함유하고 있어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우며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말을 깨끗이 씻어 껍질을 잘라서 두유나 따뜻한 우유에 갈아 마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환기차 한 잔으로 충분합니다.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해서 아침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한 잔이 췌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작동시켜 인슐린 분비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공복 상태의 몸은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때의 한 잔은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공복에 뭘 마시면 속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지만 환기차나 산약은 위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아침 공복에 이 한 잔을 마신 후 속이 편해지고 오전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 한 잔은 아침 식사 20분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밤새 올라간 코르티솔 호르몬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깨어날 때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그래서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낮보다 아침 혈당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몸이 깨어날 수 있는 신호를 주세요. 그 신호가 바로 아침 공복의 따뜻한 한 잔입니다. 환기차나 산약 한 잔이 코르티솔을 진정시켜 췌장이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췌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한 잔입니다. 췌장을 회복시키는 데에서 아침 공복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밤에 비운 배와 깊은 잠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회복은 낮이 아니라 잘 자는 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녁을 먹고 난 뒤에도 위가 계속 음식을 소화하고 있으면 췌장 역시 쉬지 못하고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겉으로는 자고 있지만 뱃속은 여전히 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배를 비운 상태로 잠드는 것, 즉 배고픈 상태로 자는 것이 췌장이 진짜로 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녁 식사를 한 뒤 최소 3, 4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이나 차만 마시고 지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9시나 10시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가장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위가 대부분 비워지고 췌장도 소화해서 손을 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7에서 8시간 충분히 깊이 자면 밤새 코르티솔과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아침 공복 혈당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늦게 먹고 바로 누워 자면 위는 밤새 소화를 하느라 바쁘고 췌장은 인슐린과 소화효소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더 높게 나오고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배고픈데 자도 될까요? 라고 걱정하시지만 가벼운 허기감은 오히려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위가 쥐어짜듯 아플 정도로 굶으라는 말이 아니라 저녁을 과하지 않게 드시고 그 뒤에 더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저녁을 일찍 적당히 먹고 3에서 4시간 뒤에 자서 7에서 8시간 충분히 자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췌장을 가장 강하게 도와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췌장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공복 혈당 FBS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 관리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뒤 1시간 이내에 혈당을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수치는 밤사이 췌장이 얼마나 쉬었는지 혹은 얼마나 피로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FBS를 췌장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한 번 일정한 시간에 재고 그 숫자를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며칠만 지속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만약 FBS가 100개심 이상으로 자주 나온다면 전날 밤에 너무 늦게 먹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90에서 100 사이로 안정되면 췌장이 잘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식후 혈당은 음식에 따라 쉽게 변하지만 공복 혈당은 췌장의 기본 체력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FBS는 숫자가 아니라 췌장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매일 그 목소리를 기록하면 몸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도 알게 됩니다. 결국 꾸준히 FBS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측정이 아니라 췌장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췌장만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췌장과 함께 움직이는 세 가지 기관, 즉 간, 소화기, 심장과 스트레스를 함께 돌봐야 혈당이 안정됩니다. 먼저 간입니다. 간은 밤에 우리 몸의 혈당을 저장하고 풀어주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이 건강해야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고 밤사이 혈당이 이상하게 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자주 마시거나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간이 쉬지 못하고 계속 독소를 처리하느라 바빠집니다. 그러면 인슐린 신호도 흐려지고 몸은 계속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를 잡고 싶다면 먼저 간을 쉬게 해주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술을 가능한 한 끊거나 특별한 날에만 아주 조금만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전 소주, 맥주는 간을 밤새 괴롭히는 가장 나쁜 식습관입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최소 7시간 이상 깊이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간은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정리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 수면 시간이 짧거나 새벽까지 깨어 있으면 간은 회복할 틈이 없고 그 결과 아침 혈당이 자꾸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술을 끊고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정리하자면 췌장을 살리고 싶다면 먼저 간에게 오늘은 일찍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찍 자고 술을 멀리하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은 소화기, 즉 위와 장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떡,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채소로 한두 젓가락,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마지막에 밥. 이 작은 순서 바꾸기가 췌장의 일을 줄여주고 인슐린 분비를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심장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과 심장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심장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믹스커피, 아메리카노, 녹차 등은 일시적으로 기운을 올려주지만 카페인은 심장을 자극해 혈압과 혈당을 모두 올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췌장과 심장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환기차로 바꾸어 보세요. 몸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을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숨을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하루에 아침과 저녁 단 5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하나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박수와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5분씩 명상을 한 환자들이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10 정도 떨어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약이 아니라 심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 즉 하루에 2번 아분간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하는 일입니다.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고 췌장을 진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화혈색소 HbA1c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HbA1c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지만 췌장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고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검사를 2가지 더 꼭 권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말을 안 듣는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HbA1c가 괜찮게 나와도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경우에는 췌장이 뒤에서 2~3배 더 많은 인슐린을 쏟아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표현하면 마치 췌장이 혼자서 몸무게 50kg짜리 짐을 매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C-펩타이드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췌장이 실제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줍니다. C-펩타이드 수치가 높다는 것은 췌장이 아직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수치가 낮다는 것은 췌장이 이미 많이 지쳐서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HbA1c는 결과이고 인슐린 저항성과 C-펩타이드는 췌장의 체력 검사입니다. 이 3가지를 함께 보면 지금은 약으로 어떻게든 수치를 맞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췌장이 아직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C-펩타이드가 너무 낮다면 무리한 식단이나 과도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보다는 췌장을 보호하고 쉬게 해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결국 숫자를 제대로 알고 내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약만 의존하지 않고 췌장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당뇨 치료의 진짜 목표는 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뇨 졸업입니다. 제가 말하는 졸업이란 단순히 혈당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약 없이 HbA1c가 6.5%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기준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몸의 대사 리듬이 완전히 안정되고 췌장이 스스로 인슐린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를 졸업한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감소하고 신장 질환 위험이 33%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혈당을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콩팥, 전신의 노화를 늦추는 일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겠죠? 라고 물을 때마다 느낍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되찾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췌장은 죽은 게 아니라 그저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그리고 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그 췌장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서울에 계시든 부산이나 대구에 계시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공복에 따뜻한 환기차 한 잔 혹은 산약 한 잔, 그것이 여러분의 췌장을 깨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곧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뇨 졸업의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적 정보와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조언일 뿐 개인의 진단이나 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식습관이나 차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나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몸의 자연 치유력과 췌장의 회복 가능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